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저희 개소식을 아주 밝고 희망찬 분위기로 열어주실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첫 번째 공연은 이연신님께서 이연신 당원이자 해금 공연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공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시면 하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을 잔치 같습니다. 그죠?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 마을에 드디어 마을 잔치를 열 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잔치 마을 잔치라면 좋겠지만 적어도 지난 8년 동안 이 마을에 그 많은 애환이 있고 할 말이 많은데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김영미 후보를 통해서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호 마을에서 있는 일도 알게 됐습니다. 도두에서 벌어진 문제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비록 도지사 후보에 나와서 지지율은 많이 안 나가 좀 애달프긴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은 우리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예산으로, 그리고 편리함으로, 안전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대신 얘기해주러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 있는 많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비록 지지율이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열심히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진짜 일할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마음에 드신 분 있습니까? 그럼 힘차게 한번 외쳐주셔야죠.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짧게 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김영미 후보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2호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러 달려와서는 사실은 좀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어떤 큰일이냐면 이란에서 전쟁 난 것처럼 그런 데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를 붙잡고 가는 길을 가로막고는 2호 마을에 우리 주민들께서 수백 년 동안 있던 그 많은 나무들, 해안가에 있던 아름다운 모습이 가뜩이나 조금씩 사라져서 걱정이었는데 이제 뭉텅 없어질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표현으로 이 마을, 그 마을이 얼마나 크길래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마을 크기는 안 중요하다. 마을 주민들이 아끼는 걸 지켜드리는 게 중요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라도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가도 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보고 알겠다 싶었습니다. 외도역이 있는 마을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꼬맹이들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을 못 떼는 김영미 후보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일꾼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재주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억만금이 있다 해도 주민을 아끼는 마음이 없는 일꾼은 얼쑤대고 어깨에 힘만 주지 실제로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고의원은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요. 마을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엔 일꾼 하나 제대로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보님의 1년 선배이지만 저에게 정치가 뭔지를 알려준 귀인이세요. 세월호랑 박근혜 농단 때문에 여당이 뭔지 야당이 뭔지도 몰랐던 저를 잘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우리 삶이 편해진다는 걸 매일 귀가 터지게 매일 지금 이거 첫 번째 도전이 아니잖아요. 계속 실패하면서도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 말을, 저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너 현지에 왜 가냐, 돈 좀 벌어라 이랬는데 계속 옳은 얘기를 하는 현미를 좀 진심으로 이번에는 응원해주고 싶어서 후원금도 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은 일하는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라고 적극적으로 숨은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두 우리 김영미 의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응원 좀 해보고 뽑아봅시다. 뽑아봐서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진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썼어야 되는데, 근데 김영미 후보님하고 제가 걸어온 길이 너무 이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읽으면서 그래서 감정이입이 돼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째 외도동에 살고 있는 외도동 주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도동 주민보다 오랫동안 김영미 후보를 알고 지낸 지인으로서 제가 아는 김영미 후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김영미 후보를 알게 된 건 제가 외도동에 살게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어려 자연스럽게 언니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10년 이상 언니라고 부르다 보니 김영미 후보라는 호칭이 저는 좀 어색하네요. 하던 대로 편하게 형미 언니라고 부를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미 언니의 아이들과 제 아이가 같은 또래라 처음에 저는 형미 언니를 그냥 아는 아이 친구 엄마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미 언니는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엄마들과는 달라서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7살,
혹은 8살 정도 되었었는데 보통 아이들은 키즈카페나 놀이터 같은 곳에서 놀게 하면서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수다로 풀기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외도동에 마을 학교를 만들다는 신기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집에 기꺼이 마을 학교 공간을 내놓고 아이들과 부모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마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을 보거나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된 부모들의 재능 기부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 기반도 없고 재정도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형미 언니가 마을 학교를 기획하고 만들고 꾸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미 언니 마을 학교에 부모와 함께 올 수 없는 아이들도 매번 챙기고 차별하지 않으며 부모에게도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또 그렇게 잘 운영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을 학교가 형미 언니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회적 돌봄의 시초가 된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로도 형미 언니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때 갖게 된 형미 언니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지 않는 사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는 사람, 학연이나 지연과 상관없이 오롯이 자신을 갈아 넣어 일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그때부터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형미 언니는 이 사회에서 특히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 동네에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일할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제가 이렇게 언니를 믿고 응원한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후보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영미 후보가 이 마을에 우리 제주 지역에 새로운 진보 정치인으로서 나섰을 때 바로 우리 마을의 미래 그리고 제주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네. 보물산 대안학교 부학생 이다연이라고 하고요. 네, 김영미 선생님의 선거 사무실 개소를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김영미 후보님의 꼭 이번에는 당선을 바라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누구보다 묵묵히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 어머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미 엄마 김경자입니다. 우리 딸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87이나 난 노인네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예, 사람들 앞에서 여기를 서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이 김형미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형미는 막내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재능이 많았습니다. 고전무용도 곧잘해서 일본도 갔다 오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때 그렇게 하고 동네에서는 유명한 딸이라고 하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나를 따라서 시장 가면은 그 길가에 파는 물건을 꼭 사야만 움직여요. 이 할머니 거 팔아줘야 된다고. 이 할머니 불쌍해. 이 할머니 거 나는 그거 사러 온 게 아닌데 돈이 모자란데 근데 안 움직여. 그걸 사버리면 또 집에를 돌아와야 돼요. 돈이 없어서. 50년 전에는 제주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서도 어떤 아저씨는 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정치를 할 만한 아이고 대통령감인데 하면은 글쎄 저는 여자라서 안 되겠네요. 그때만 해도 여자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나는 되기를 바랐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선생님 해서 편안하게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고 엄마도 편안하고 이젠 잘 살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했는데 기자 된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서울을 간다는 거예요. 고3 졸업하고 서울 어느 학교에서 이제 자기 혼자 그 객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더니 어느 날 이런 정치를 하게 돼서 정말로 저는 어깨가 무겁고 어려운 길만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편히 지금이라도 살면은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들처럼 편히 살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딸이 나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진보당이 옛날보다는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 나오거나 그거 텔레비전 저는 잘 봐요. 나오는 거 보면은 진보당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정치 이러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 사람은 아니에요.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딸이 김형미 많이 응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김형미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마을 상가분들에게 세월호 리본을 나눠드렸습니다. 200군데 넘는 상가에 나눠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세월호를 새기는 그런 걸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세월호 기업관에서는 어제부터 해서 오늘 9월 16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 세월호 기업관 어딘지 아시나요?
세상평화공원 가는 길에 한 번쯤 우리 주민분들도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82세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요? 라는 저의 질문에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다녔다고 하십니다. 사연은 중학교 때 제법 공부를 잘해서 신해학교, 제주 제1중학교에 2등으로 붙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입학금은 면제가 됐지만 수업료 14,000원이 없어서 못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 14,00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던 기억은 그 어르신의 삶의 가장 큰 아픈 후회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야 중학교 의무교육이 수업료 무상 정도 실현되었고 2005년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민주노동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으로 새벽에 자녀 도시락을 2개씩 싸야 했던 양육자의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가 지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술만 마시면 늘 폭언을 하셔서 마음 아픈 기억을 꺼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언제 제정된지 아십니까? 1997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한창 할아버지로부터 시달렸던 20대, 30대, 40대는 할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공통된 건 그 시대 개인의 삶과 그 사회적인 제도와 문화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이니까 법과 제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는 우리의 삶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혹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민들 만날 때마다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치, 종교 얘기는 술자리에서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심리 상담가이지만, 정치는 상담이 아닙니다. 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돈, 시간, 재능을 베푼다고 해서, 개인의 마음을 달래준다고 해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봉사로, 상담으로 차별, 편견, 불평등이 없는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주민 혈세를 해외 출장 명분으로 흥청망청 써도 도의회는 잘 돌아갑니다. 탁상 공론의 불통 행정이어서 주민 마음은 애끓는데도 공공기관은 잘 돌아갑니다. 선거 때는 온갖 사탄 발린 말을 하다가 막상 되고 나서는 주민이 정말 어려울 때 주민 편으로 달려가기보다 듣는 척만 할 뿐 기득권을 지키기에 연연해도 정당은 잘만 돌아갑니다. 여전히 차별, 편견은 존재하고 여전히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고 심지어 법이 강자의 입장에서 유리할 때 약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는 예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예산을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모아진 세입이 제대로 골고루 세출되어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로 잘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냐의 문제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싸우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득권층을 대변 유지하는 게 기득권, 정당, 정치입니다. 진보당도 의회 들어가면 똑같을 거다. 기득권에 물들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김영민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 자리가 권자가 아님을 주민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권력에 눈치 보지 않는 모습을 예산을 나의 권력 유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꼭 필요한 나의 치적이 안 돼도 주민을 위한 거라면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어가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에 물들지 않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뿔뿔이 민주주의를, 주민 곁에 다가가는 마을 속 생활 정치를, 그래서 선사하겠습니다. 주민 삶의 실제 보탬이 되는 희망의 정치를, 내 일상이 바뀌는 경험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과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잘못한 정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간혹 아량을 베풀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또 기득권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100%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차선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 김영미가 최선의 선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간담회, 마을 속 함께 놀고, 달빛사랑방, 마을 죽기 등 여러 활동을 일궈내고 현재 250번째 피켓팅과 길거리 주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낸 색을 주민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이해조치를 따지지 않고 눈치 안 보는 든든한 주민 편이 되겠습니다. 이주민, 토착민 구분 없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존중하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노인, 외롭지 않은 우리 동네 진정 돌봄 사랑방을 만들겠습니다. 진보당 김영미 주민 곁에 든든한 도연이